결혼 전날 부모님의 손길. 결혼을 하루 앞둔 밤 지은은 부모님과 함께 거실에 앉았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공기 속에는 묘한 긴장과 따뜻함이 섞여 있었다. 엄마는 손수 결혼식 준비 서류와 작은 다과를 챙기며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는 조용히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내일은 내가 주인공이구나라며 마음을 전했다. 지은은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지켜주고 믿어주고 사랑으로 키워준 부모님. 이제는 스스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저 행복하게 잘 살게요. 지은의 말에 부모님은 서로를 바라보며 작은 웃음을 지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잠시 후 가족 앨범을 꺼내어 지난 사진들을 보았다. 어린 시절 소꿉놀이 사진, 졸업식 사진, 여행 사진 속 웃는 얼굴들. 부모님과 함께했던 모든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는 조용히 지은의 손을 잡았다. 이제 너도 새로운 가정을 이루겠구나. 내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충분히 행복하단다. 엄마는 눈물을 닦으며 딸을 끌어안았다. 언제나 내 편이야. 기억해. 그 밤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감정을 나눴다. 결혼이라는 새로운 시작 앞에서 부모님과 딸 사이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감사가 흐르고 있었다. 긴장과 설렘 속에서도 부모님의 손길과 눈빛은 지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고 내일을 향한 용기를 주었다. 결혼 전날 밤 그 작은 순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가족의 기억으로 남았다. 지은은 부모님의 손을 꼭 잡고 행복과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새로운 출발을 준비했다. 그날의 우리, 지금의 우리. 어릴 적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인 정 선생님을 정말 좋아했다. 늘 장난을 쳐도 다 이해해 주셨고 공부보다 인생을 알려주신 분이었다. 나와 민수, 혜진은 늘 함께 다니며 정 선생님과 함께 웃고 떠들던 삼총사였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우리는 40대가 되었다. 그러나 그날 정 선생님의 부고 소식에 마음 한켠이 무거워졌다. 장례식장에 들어서자 낯익은 얼굴들이 하나둘 보였다. 민수, 혜진 그리고 나. 서로를 바라보며 깜짝 놀랐지만 자연스레 웃음이 터졌다. 세상 참 좁다 이렇게 만나네. 혜진이 농담하듯 말하자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초등학교 때 우리가 이렇게 커서 다시 장례식에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라며 웃었다. 장례식의 엄숙함 속에서도 우리는 어린 시절처럼 수군거리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로의 직장, 가족, 아이들 이야기로 잠시 마음의 긴장을 풀었다. 한때 장난꾸러기였던 우리 삼총사는 40대가 되어도 여전히 그 장난기와 끈끈한 우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식이 끝나고 작은 다과를 앞에 두고 앉은 우리는 정 선생님을 떠올리며 서로를 바라봤다. 선생님이 살아계셨으면 우리 이 모습 보고 뭐라 하셨을까? 내가 웃으며 말하자 민수와 혜진은 동시에 분명 우리 장난꾸러기라고 혼내셨겠지. 라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다. 스승은 떠났지만 그가 심어준 우정과 기억 그리고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장례식이라는 슬픈 자리였지만 우리는 어린 시절처럼 웃고 추억을 나누며 스승과의 소중한 인연을 되새겼다. 그날 장례식장에서 우리는 40대가 된 지금도 여전히 삼총사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우정과 스승의 기억이 웃음과 함께 마음 깊이 남았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서로를 알아온 지 30년 영철과 미숙은 결혼 생활 동안 수많은 순간을 함께 견뎌왔다. 젊은 시절의 열정, 아이들의 탄생과 성장, 직장과 삶의 어려움까지 모든 것을 공유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잦은 다툼과 오해, 서로 다른 삶의 속도 때문에 마음의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오랜 고민 끝에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며 결정을 내렸다. 영철 씨, 이제 우리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응, 미숙 씨. 우리 서로에게 감사하며 보내야겠다. 눈물과 미소가 뒤섞인 채 그들은 30년의 시간을 떠올렸다. 결혼 생활 동안의 웃음, 눈물, 기쁨과 좌절 모든 순간이 그들을 지금의 자리까지 이끌었음을 깨달았다. 마지막 날 두 사람은 함께 카페에 앉아 차를 마셨다. 우리 서로에게 감사하며 보내자.
후회는 없어. 응, 지금까지 함께여서 행복했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 각자의 방에 들어가면서도 마음은 따뜻했다. 30년의 결혼 생활이 끝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했던 시간을 기억하며 새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된 것이다. 서로의 삶 속에 남긴 사랑과 추억이 두 사람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새로운 시작은 두렵지만 30년의 삶이 가르쳐준 사랑과 이해로 영철과 미숙은 각자의 길 위에서 다시 웃음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이와 세월을 넘어 40대 미혼 여성 서연은 작은 서점을 운영하며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대학생 민호가 서점을 자주 찾기 시작했다. 책을 좋아하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가까워졌다. 처음에는 주변의 시선과 나이 차이 때문에 서연도 민호도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서로를 알아갈수록 그들은 상대의 진심과 성실함을 믿게 되었다. 민호는 서연이 지친 날에는 따뜻한 커피를 사들고 와 그녀를 위로했고, 서연은 민호에게 공부와 인생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어느 날 민호는 고민을 털어놓았다.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하지만 서연 씨가 있어서 용기를 내요. 서연은 그 말에 웃으며 말했다. 민호야, 나도 내가 있어서 하루하루가 즐거워.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두 사람은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조금씩 사랑을 키워갔다. 세상의 시선과 편견은 있었지만 그들은 믿음과 이해를 바탕으로 함께하며 마음의 안정과 행복을 찾았다. 마지막으로 서연과 민호는 함께 바닷가를 걸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지만 서로의 손은 단단히 맞잡고 있었다. 서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사랑에는 나이도 조건도 필요 없구나. 민호도 속으로 말했다. 서연 씨가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나는 충분히 행복해.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깊이 느끼며 믿음과 사랑이 만든 작은 기적 같은 시간을 함께 마무리했다. 남겨진 사랑. 50대 부부 영수와 정희는 30대 아들 민재와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민재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그 소식은 두 사람의 삶을 한순간에 바꾸어 놓았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슬픔과 상실감에 잠긴 영수와 정희. 하루하루가 무겁고 길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민재의 친구와 가족 그리고 직장 동료들이 하나둘 찾아와 부부를 위로했다. 민재는 늘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두 분 덕분이에요. 힘들겠지만 민재가 원하던 것처럼 웃으며 살아야 해요. 슬픔 속에서도 부부는 주변의 격려와 기억 속 아들의 모습을 통해 조금씩 마음을 다잡았다. 민재와 함께했던 추억들, 첫걸음마, 졸업식 날의 환한 웃음, 작은 고민을 털어놓던 밤들, 이 모두 두 사람에게 남은 사랑의 증거가 되었다. 몇 달 후 영수와 정희는 민재의 친구들과 함께 작은 기념 모임을 열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울면서 모두가 민재가 남긴 사랑과 행복을 기억했다. 슬픔 속에서도 부부는 깨달았다. 민재가 우리에게 남긴 건 끝없는 사랑과 감사, 그리고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라는 메시지였다. 그날 이후 영수와 정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살아가며 민재가 남긴 따뜻한 기억 속에서 삶의 힘을 얻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위로는 그들의 마음을 치유했고 슬픔을 넘어 감사와 사랑으로 이어졌다. 다시 그리고 함께. 지우는 작은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매일을 전쟁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프로젝트 연속 실패와 자금 압박, 끝없는 회의 속에서 그의 어깨는 점점 무거워졌다. 집에 돌아와도 아무 말 없이 소파에 털썩 앉는 것이 일상이었다. 서연, 그의 아내는 그런 남편을 매일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다. 힘내, 지훈아. 같이 해결해보자. 짧은 말이었지만 그 따뜻한 한마디가 지훈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다. 서연은 남편을 위해 회계 자료를 정리하고 고객 연락을 대신하며 작은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갔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훈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했다. 내가 옆에 있어줘서 다행이야.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던 순간 지훈의 마음속 무거운 돌이 조금씩 사라졌다. 며칠 후 새로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며 회사에 작은 희망이 보였다. 지훈은 서연에게 말했다. 혼자였다면 포기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넌 항상 함께였어. 서연은 미소 지으며 손을 잡았다.
다시 시작하는 거야. 우리 함께.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거실에 앉아 조용히 웃었다. 서로의 존재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리고 사랑은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다시 만난 시간. 수아는 어린 시절 가족의 사정으로 아버지와 헤어져 늘 마음 한켠이 허전했다. 그동안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그리며 언젠가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만 품고 지냈다. 어느 날 수아는 아버지가 병으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혹시 아버지가 날 알아보실까? 병원에 도착한 수아는 흰색 병실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았다. 머리카락은 듬성듬성 희끗했고 얼굴에는 세월과 병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수아를 알아보는 듯 조금씩 반짝였다. 아빠, 저예요, 수아예요. 수아의 떨리는 목소리에 아버지는 손을 천천히 들어 딸의 손을 잡았다. 수아야, 정말 내가 맞구나.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리움과 후회, 그리고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며칠간 수아는 아버지 곁을 지키며 어린 시절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을 마음속으로 채워갔다. 아버지는 힘든 병원 생활 속에서도 딸과 나누는 웃음과 대화를 통해 조금씩 힘을 얻었다. 그리고 수아는 비록 늦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직접 느끼고 마음속 상처가 서서히 아물기 시작했다. 퇴원하는 날 아버지는 수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수아야, 내가 와줘서 정말 고맙다. 우리 이제 다시 함께하자. 수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지었다. 네, 아빠. 다시 시작해요, 함께. 그 순간 둘 사이에 흐르던 긴 세월의 간격은 사라지고 진정한 가족의 온기가 병실 가득 퍼졌다. 다시 시작된 희망. 결혼 10년 차, 준호와 서연은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서로에게 서서히 마음의 벽을 쌓아왔다. 수많은 상담과 대화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깊어졌고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어느 날 서연은 조심스레 준호에게 말했다. 준호, 사실 나 임신했어. 준호는 처음에 믿기지 않는 듯 멍하니 서연을 바라보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잊고 있던 희망과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긴 침묵 후 그는 손을 떨며 말했다. 정말 우리 아이? 병원에서 확인한 초음파 화면 속 작은 심장 박동을 보며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상처가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했다. 준호는 서연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다. 서연아, 미안하고 고마워.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기적이 찾아왔구나.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 안겨 울면서도 웃었다. 10년간의 갈등과 고민, 그리고 포기하려 했던 순간들이 한 아기의 작은 존재로 의미를 바꾸었다. 서연의 뱃속에서 자라는 생명은 두 사람에게 사랑과 인내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 주었고, 준호와 서연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며 새로운 가족으로서 함께 걸어갈 다짐을 했다. 이 작은 기적은 이혼 직전까지 갔던 두 사람에게 삶과 사랑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금 알려주었다. 다시 찾은 온기. 50대 부부 준호와 미영은 오랜 결혼 생활 속에 작은 다툼과 오해가 쌓이며 서로에게 마음의 벽을 만들고 있었다. 사소한 일에도 언성을 높이고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들을 지켜보는 20대와 10대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잊지 못했다. 어느 날 큰 다툼 후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그러나 아이들은 부부를 위해 작은 계획을 세웠다. 따뜻한 점심을 준비하고 함께 사진첩을 펼쳐 가족의 행복한 순간들을 보여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아빠, 이렇게 서로 다투지만 서로를 사랑하잖아요. 우리에게도 보여주세요. 준호와 미영은 처음엔 머뭇거렸지만 아이들의 진심 어린 눈빛과 목소리에 마음이 조금씩 녹았다. 그들은 지난 시간 동안 쌓인 오해와 상처를 떠올리며 서로에게 솔직한 마음을 전했다. 미영아, 미안해. 나도 많이 힘들었어. 준호야, 나도 미안해.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그날 저녁 가족 모두가 거실에 모여 작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웃고 눈물 흘리며 이해와 사랑을 확인했다. 아이들의 위로와 사랑이 중년 부부에게 다시 서로를 바라보게 하는 힘이 되었고, 오랜 위기 속에서도 가족의 온기와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 준호와 미영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며 아이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일상 속에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새롭게 느끼며 살아갔다.
다시 그때의 눈빛처럼. 고등학교 시절 지훈과 소연은 같은 반 친구였다. 도서관 창가 자리에서 마주 앉아 공부하던 두 사람은 말은 적었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소연은 유학을 가게 되었고 지훈은 지방대학에 진학했다. 언젠가 다시 만나면 그땐 꼭 웃으면서 이야기하자. 그 한마디를 남기고 소연은 떠났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20년. 지훈은 회사에서 팀장이 되어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거래처 미팅 자리에 나갔다가 낯익은 목소리를 들었다. 혹시 지훈 씨? 그곳에 서 있던 사람은 바로 소연이었다. 예전보다 성숙해진 얼굴, 그러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짧은 인사 후 함께 커피를 마시며 두 사람은 지난 시간을 이야기했다. 그동안 서로의 삶은 달랐지만 그 시절의 기억은 그대로였다. 소연이 말했다. 그때 너 덕분에 힘든 시절 버틸 수 있었어. 지훈은 미소 지었다. 나도 그래. 내가 있어서 공부가 즐거웠어.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소연은 창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다시 그때처럼 멀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내가 너를 놓치지 않을게. 카페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20년의 시간을 돌아 마치 처음처럼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세월을 넘어 다시 이어진 첫사랑의 따뜻함이 있었다. 따뜻한 한마디. 26의 민재는 요즘 취업 준비로 지쳐 있었다. 친구들은 하나둘씩 회사를 들어가고 SNS엔 여행 사진과 첫 월급 인증샷이 가득했다. 반면 자신은 여전히 도서관과 집을 오가며 불안에 떨었다. 어느 날 그는 결국 짜증을 참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 소파에 털썩 앉았다. 나 진짜 뭐가 문제야. 노력해도 안 돼. 그냥 포기할까 봐. 부모님은 잠시 말이 없었다. 아버지는 신문을 덮고 조용히 물 한 잔을 내밀었다. 어머니는 그의 옆에 앉아 조심스레 물었다. 민재야, 네가 지금 힘든 건 알아. 근데 혹시 네가 원하는 게 정말 이 길이 맞는지도 생각해봤어? 민재는 고개를 떨궜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다들 하니까 나도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아버지가 천천히 말을 꺼냈다. 나도 내 나이 때 방황했어. 남들보다 늦는 게 무서웠지만 결국 내가 좋아하는 걸 찾고 나니까 길이 보이더라.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야. 민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지금처럼 고민하고 있는 것도 이미 잘하고 있는 거야. 넌 늘 진지했잖아.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 그날 밤 민재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부모의 말이 마음속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다음 날 그는 오랜 꿈이었던 디자인 공부를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어머니에게 메시지가 왔다. 우리 아들 어떤 길을 가든 응원해. 천천히 가도 돼. 우리는 내 편이야. 그 문자를 읽으며 민재는 웃었다. 세상이 여전히 어렵고 막막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부모의 믿음이 그의 첫걸음을 다시 밝히고 있었다. 마지막 햇살. 오늘은 할아버지 민수와 할머니 영희에게 특별한 하루였다. 건강이 점점 약해진 민수는 오늘이 자신들에게 남은 마지막 하루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느꼈다. 영희는 그걸 알면서도 말없이 손을 꼭 잡아주었다. 아침 두 사람은 평소처럼 함께 일어나 커피를 마셨다. 창밖에는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와 작은 주방을 따뜻하게 비췄다. 민수는 조용히 말했다. 영희야, 오늘 하루 우리 그냥 천천히 보내자. 영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점심에는 마을 공원으로 나가 오래된 벤치에 앉았다. 봄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이 두 사람 위로 살짝 내려앉았다. 민수야, 우리 참 오래 함께했지? 응, 덕분에 행복했어. 덕분에 후회 없이 살았어. 오후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사진첩을 펼쳤다. 젊었을 때 여행 사진, 아이들과의 행복한 순간, 손자들의 장난스러운 얼굴까지. 영희야, 나 정말 고마워. 넌 내 삶의 전부였어. 영희는 민수의 손을 꼭 잡고 눈시울을 붉혔다. 나도 민수야. 당신 덕분에 세상 모든 걸 사랑할 수 있었어.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창가에 앉아 마지막 햇살을 바라보았다.
따뜻한 온기와 함께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날 밤 민수와 영희는 서로의 품 안에서 마지막 숨결을 나누며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남은 가족은 그들이 남긴 사랑과 온기를 기억하며 두 사람의 행복했던 삶을 마음속에 오래 간직했다. 백발 속에 담긴 세월의 사랑. 주연은 오랜만에 부모님 댁을 찾았다. 문을 열자마자 부엌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냄새와 함께 허리를 굽혀 반찬을 만들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한때 까만 머리카락을 질끈 묶으시던 어머니의 머리는 이제 하얗게 변해 있었다. 그 순간 주연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엄마, 머리 다 하얘졌네요. 그러게 언제 이렇게 됐는지 나도 모르겠다. 어머니는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엔 세월이 담겨 있었다. 거실 한편에는 아버지가 신문을 들고 앉아 계셨다. 젊은 시절 듬직하던 아버지의 어깨는 이제 조금 좁아졌고 글씨를 보기 위해 안경을 고쳐 쓰는 손에는 주름이 가득했다. 주연은 괜스레 아버지 옆에 앉았다. 아버지, 요즘은 좀 어떠세요? 괜찮다. 너나 잘 살아라. 짧은 말이었지만 그 속엔 묘한 따뜻함이 느껴졌다. 식탁에 마주 앉은 세 사람. 오랜만에 저녁은 조용하면서도 따뜻했다. 밥을 먹으며 주연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밤늦게까지 일하시던 아버지,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주시던 어머니. 그 모든 사랑이 자신을 여기까지 이끌었다는 걸 이제야 깊이 느꼈다. 식사가 끝나고 어머니의 백발 위로 따스한 조명이 비쳤다. 엄마, 다음에 염색해드릴게요. 괜찮아. 이게 내 세월이야. 너희가 잘 살아주는 게 제일 고맙지. 그 말에 주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집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빛이 반짝였다. 부모님의 머리 위에 내려앉은 하얀 세월이 그 별빛처럼 아름다웠다. 그것은 늙음이 아니라 세월이 남긴 사랑의 흔적이었다. 수능 D-10 마음의 응원. 수능을 열흘 앞둔 어느 날 지우는 책상에 앉아 문제집과 모의고사를 반복했다. 눈은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바짝 긴장해 있었다. 하루하루가 시험과의 싸움처럼 느껴졌다. 거실에서는 부모님이 조용히 지우를 지켜봤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오늘은 좀 일찍 쉬어라라며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셨고 어머니는 밤늦게까지 남은 시간을 체크하며 필요한 간식을 챙겼다. 부모님은 말없이 지우를 응원했지만 그 마음은 너무나 분명했다. 어느 날 지우가 책상에 머리를 숙인 채 한숨을 쉬자 어머니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힘들지? 엄마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러워. 지우는 눈물이 맺혔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도 와서 어깨를 토닥이며 열흘 남았지만 우리 믿음은 충분히 넉넉하단다라고 말했다. 남은 열흘 동안 지우는 부모님의 믿음과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며 공부했다. 때로는 지치고 흔들렸지만 부모님의 따뜻한 눈빛과 작은 격려가 지우에게 힘이 되었다. 시험 당일 지우가 시험장으로 향하는 뒷모습을 보며 부모님은 서로 눈빛을 나눴다. 말은 없었지만 19년 동안 키워온 자식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그 눈빛 속에 담겨 있었다. 결과가 어떻든 부모님과 지우는 이미 서로에게 큰 선물을 주고 있었다. 바로 믿음과 사랑으로 이어진 마음이었다. 지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부모님이 나를 믿어주신 만큼 나도 나를 믿고 최선을 다할 거야. 남은 열흘 조급함보다 따뜻한 응원과 사랑이 더 큰 힘이 되었다. 시험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우는 부모님에게 손을 내밀며 미소 지었다. 그 작은 미소 속에 서로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수능을 앞둔 엄마와 딸의 마음. 수능을 일주일 앞둔 밤, 지은은 책상 앞에서 문제집을 펼쳐놓고 마지막 복습에 몰두하고 있었다. 눈은 피곤했고 손가락은 굳어가는 듯 했지만 마음만큼은 초조함과 설렘으로 가득했다. 거실에서는 엄마가 조용히 지은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침마다 따뜻한 차와 간식을 챙겨주고 밤에는 조명을 은은하게 줄여 지은이 편히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엄마는 말없이 지켜봤지만 그 눈빛 속에는 걱정과 사랑, 그리고 믿음이 가득했다. 지은아, 잠깐 쉬어도 돼. 엄마가 부드럽게 다가왔다. 지은은 책에서 눈을 떼고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보았다. 엄마, 괜찮아요. 조금만 덜하고 말했지만 엄마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엄마는 이미 행복하단다. 너라면 잘할 수 있어.
지은은 마음 한켠이 따뜻해짐을 느꼈다. 힘들고 지친 순간에도 엄마의 믿음과 응원이 나를 지탱해 주었다. 작은 간식 하나, 다정한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이 모두 시험이라는 큰 산을 오를 수 있는 힘이 되었다. 수능 당일 지은이 시험장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엄마는 손을 꼭 잡아주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지난 밤과 날들을 떠올렸다.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도 지은은 엄마의 믿음을 안고 한 발 한 발 시험장으로 들어갔다. 시험이 끝난 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엄마에게 안겼다. 긴장과 피곤 속에서도 미소가 번졌다. 그 순간 엄마와 딸이 나눈 작은 손길과 눈빛 속에는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사랑과 믿음이 담겨 있었다. 시험 점수보다 더 큰 서로에게 전해진 마음의 힘이었다. 아들의 꿈을 믿는 부모의 마음. 30대 중반의 준호는 오랜 직장 생활을 접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안정된 길을 포기하는 결정은 쉽지 않았다. 마음속에는 설렘과 동시에 두려움이 가득했다. 집 거실에서 부모님은 준호의 결정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아버지는 조용히 테이블 위에 손을 얹고 말했다. 준호야, 네가 진심으로 원하는 길이라면 우리도 믿어줄 거야. 어머니는 눈을 반짝이며 살짝 미소 지었다. 엄마도 너의 선택을 응원할게. 힘들겠지만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준호는 부모님의 눈빛에서 걱정과 사랑을 동시에 느꼈다. 말로는 단순한 응원이었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았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 언제나 믿어주는 부모가 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그날 밤 준호는 부모님과 함께 미래 계획을 이야기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과 목표를 나누며 부모님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작은 다툼이나 의견 차이도 있었지만 결국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며 웃음으로 마무리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집을 나서며 부모님의 손을 꼭 잡았다. 감사해요. 힘든 길이더라도 부모님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어요. 아버지는 어깨를 토닥이며 어머니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다. 준호는 부모님의 믿음과 응원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부모님 역시 아들의 꿈을 지켜주는 따뜻한 마음으로 그의 곁에 있었다. 그렇게 부모와 아들은 서로의 사랑과 신뢰 속에서 힘든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힘을 확인했다. 엄마의 손을 다시 잡은 날. 30대 직장인 은지는 요즘 들어 엄마 손이 유난히 거칠어진 걸 느꼈다.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엄마는 늘 그렇게 웃어넘겼지만 은지는 마음이 아팠다. 어린 시절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던 그 손. 겨울이면 귤을 까서 입에 넣어주던 그 손이 이제는 주름지고 갈라져 있었다. 은지는 고민 끝에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직접 찾아간 공방에서 엄마의 이름을 새긴 핸드크림 세트와 엄마와 함께할 하루 여행권이었다. 포장 상자 속에는 짧은 편지도 넣었다. 엄마의 손은 나를 키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손이에요. 이제 제가 그 손을 지켜드릴게요. 그날 저녁 은지는 엄마에게 상자를 내밀었다. 엄마는 처음엔 이게 뭐야, 돈 아깝게 하며 웃었지만 편지를 읽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다. 내가 이런 걸 다. 엄마의 목소리는 떨렸다. 며칠 후 은지와 엄마는 기차를 타고 바다로 향했다. 오랜만에 나선 여행길, 바닷바람을 맞으며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손을 맞잡았다. 은지는 조심스레 엄마 손에 핸드크림을 발라주었다. 이제부터 내가 해드릴게요. 평생 받은 사랑, 조금씩이라도 갚아야죠.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은지의 손을 꼭 잡았다. 이 손 하나로도 난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야. 그 순간 은지는 깨달았다. 엄마에게 가장 큰 선물은 비싼 물건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과 마음이었다. 바다 너머로 해가 지고 두 사람의 손은 따뜻하게 맞닿아 있었다. 우리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 40대 남성 재훈과 여성 지혜는 서로의 상처와 삶을 이해하며 사랑을 키워왔다. 어느 날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재훈의 15세 아들 준호와 지혜의 17세 딸 서연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처음 소식을 들은 준호와 서연은 충격과 혼란을 감추지 못했다. 준호는 아빠,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우리 생각은 안 해? 라며 반발했고 서연은 엄마가 행복한 건 좋지만 난 받아들이기 힘들어라며 마음을 닫았다.
재웅과 지혜는 서로를 위로하며 마음을 다잡았지만 아이들의 차가운 시선과 말은 마음에 깊이 남았다. 며칠간 이어진 어색한 공기 속에서 재웅과 지혜는 아이들과 한 명씩 솔직하게 대화를 시도했다. 재웅은 준호에게 말했다. 준호야,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 하지만 아빠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내 마음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지혜는 서연에게 다가와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서연아, 처음엔 낯설고 힘들겠지. 하지만 우리 함께 천천히 알아가면 좋겠어. 시간이 지나며 아이들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준호는 아빠와 지혜가 함께 있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들의 진심과 배려를 느꼈다. 서연도 지혜의 따뜻함과 진심 어린 관심을 이해하게 되었다. 가족이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다. 결혼식 날 준호와 서연은 부모님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처음에는 반대와 혼란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행복을 축복하며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응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재웅과 지혜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사랑과 이해 그리고 시간이 만들어낸 가족의 온기가 그들 마음에 가득했다. 이제야 알겠어. 30대 지훈과 아내 수지는 첫 아이를 맞이한 신생아 부모였다. 아기가 밤새 울 때마다 지훈은 한숨이 나왔고 수지는 지쳐 있었다. 하지만 아이를 안아주고 재우면서 지훈은 조금씩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했다. 수진아, 이렇게 힘든 거였어? 응, 엄마 아빠가 늘 나한테 해줬던 거 생각나? 그때 지훈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있었다. 어린 시절, 늦은 밤에도 자신이 울면 어머니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등을 토닥여주던 순간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새벽까지 일하던 모습. 그때는 귀찮고 짜증났던 기억이었지만 이제는 부모님이 얼마나 큰 사랑과 노력을 했는지 몸으로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다. 아이가 잠든 뒤 지훈은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엄마, 아빠 이제야 알겠어요. 그때 저한테 해주신 모든 마음, 사랑, 정말 감사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부모님의 조용한 웃음과 눈물, 그리고 짧은 잘 크고 있구나라는 말에 지훈의 마음도 울컥했다. 그날 이후 지훈과 수지는 아이를 돌보며 서로를 이해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그대로 배우며 사랑의 의미를 깊게 깨달았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짐했다. 우리도 아이에게 똑같이 해주자. 힘들어도 사랑으로. 함께 걷는 길. 결혼 27년 차인 준호와 혜진. 아이들은 모두 독립했고 두 사람만의 시간이 많아졌지만 어느새 말수가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매일 아침 함께 커피를 마시며 짧게라도 인사를 나누는 것이 두 사람의 일상이었다. 어느 주말 준호는 갑자기 제안했다. 오늘 우리 예전처럼 산책이나 할까? 혜진은 잠시 놀랐지만 금세 미소 지었다. 좋아요. 오래간만이네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동네 공원을 걸었다. 봄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을 맞으며 옛 추억이 하나둘 떠올랐다. 첫 데이트 때 갔던 공원, 결혼을 결심하던 날, 아이들과 뛰어놀던 날들. 말없이 걷는 동안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마음은 점점 가까워졌다. 함께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혜진이 말했다. 우리 참 오래 걸어왔네요.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도 앞으로도 함께 걸어야죠. 그날 두 사람은 깨달았다. 사랑은 거창한 선물이나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함께하는 작고 소소한 순간 속에서 다시 피어난다는 것을. 함께 걸어온 시간. 어린 시절 나는 민재와 같은 동네에서 자랐다. 매일 학교 끝나면 그는 나와 함께 골목을 뛰어다니며 소리내어 웃곤 했다. 비 오는 날이면 우리는 우산을 하나로 나누고 집까지 경주하듯 뛰어가며 젖은 옷마저 즐거움으로 바꾸었다. 그때의 민재는 늘 나를 이해해주는 든든한 존재였다. 중학교 시절 서로 다른 반이 되었지만 점심시간이면 자연스럽게 도서관이나 운동장에서 만났다. 그는 나의 고민을 들어주었고 나는 그의 실패를 함께 안타까워했다. 작은 오해가 생겨도 금세 풀리고 우리는 다시 그 시절처럼 웃으며 떠들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각자의 꿈을 향해 바쁘게 달렸지만 우리는 서로를 잊지 않았다. 시험이 끝난 후에는 카페에서 만나 밤늦도록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나의 두려움을 다독였고 나는 그의 불안을 함께 견뎠다.
20년이 흘러 우리는 어른이 되었다. 민재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나는 지방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전화가 왔다. 오랜만이야, 오늘 시간 있어? 그 목소리는 30년 전과 다름없이 따뜻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우리는 그동안의 삶을 털어놓았다. 결혼, 이직, 실패, 성공, 부모가 된 이야기까지.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말했다. 너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없었다면 나는 많이 외로웠을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나도 그래. 내가 있어서 나는 늘 힘을 낼 수 있었어. 비가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우리는 오래된 친구라는 사실에 감사했다. 어린 시절부터 중년까지 함께 걸어온 시간, 서로의 삶 속에 남겨진 흔적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소중했다. 세월은 흘렀지만 우리 우정은 변치 않았다. 웃음과 눈물이 뒤섞인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히 행복했다.